안녕하세요.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하학적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적인 기본적인 요소, 형태적 요소의 사각형, 삼각형, 원형, 그리고 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피사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 사진의 기본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프레임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는데요. 기하학을 어떻게 프레임에 활용할 것이냐, 기하학적 도형을 내 사진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하학적 적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표적인 사진이 몇 장 나왔죠. 몬드리안의 그 안경과 파이프라는 그런 제목의 사진인데요. 케르테지의 사진이죠. 대표적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왜 기하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단순한 사진이 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좋은 사진이라고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하학적 요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구성의 예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프레임을 구성할 때 먼저 말씀드린 모양, 기본적인 모양이죠. 형태, 그 다음에 패턴, 그 패턴과의 대칭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하학적 요소, 그 다음에 선 이런 것들을 찾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프레임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하학의 활용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진의 기쁨은 기하학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감성이다. 가르테 브레송의 한 말입니다. 사진 촬영에서 기하학은 사진 프레임에 포함된 요소끼리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떠한 느낌을 나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중에 스티브 맥컬리 사진인데요. 열차죠. 열차에 자전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열차 창문이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전거의 바퀴들이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사진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적 요소를 바라보기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하학적인 예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체는 선, 사각형, 원, 삼각형, 다각형 등 일정한 형태가 어떻게 프레임 내에 존재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 고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진에 있어서도 기하학적 사진,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자주 봤던 사진들일 텐데요. 건물을 촬영한 사진이나 아니면 특수한 부분의 거리 사진들을 보실 때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요소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게감,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밸런스를 가장 이상적으로 맞추고 있는 건 대칭입니다. 자연물의 곤충들, 예를 들어서 나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대칭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데요.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의 구성에 있어서도 중시해야 될 부분들은 대칭입니다. 근데 이 대칭은 비대칭을 시키면서 대칭적 아름다움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밸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게적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거를 잘 하시려 그러면 기하학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형입니다. 도형 사진이라는 것 자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적 도시에서는 주로 이제 사각형이 많이 보이죠. 물론 요즘 건물이라든지 인공 구조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사각형도 있지만 원형도 있고요. 마른 목고들도 있고 삼각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되죠. 원은 단일성, 완전성을 의미하고요. 보통 원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에서의 인장력을 가운데 부분으로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삼각형은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밑변이 넓을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가고요. 또는 사선을 이루는 밑변일 경우에는 방향성을 가져오고 행동, 즉 율동이라 그러죠. 내재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동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하학적 요소 중에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선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직선하고 곡선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는 대각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대각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다 사진을 찍거나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가장 기본을 중심으로 두는 것은 수평선이죠. 그 수평선 자체가 주는 평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직적 요소를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긴장도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회화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한쪽으로 시선을 집중시켜주는 요소, 원근감의 활용이죠. 이거는 사진에 있어서는 보통 사선이나 대각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지점으로 시선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유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주제가 되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는 역할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것도 선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재미난 선 중에 하나가 교차선입니다. 이게 뭐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도 교차점이 되는 거고요. 수평선과 사선이 만나도 교차점이 만들어지죠. 이 교차점 지점이 사람의 시선을 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어떤 피사체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패턴만 잘 배치해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미난 사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현대 도시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찾기가 좀 수월하고요. 인공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자연물에서도 패턴을 찾을 수가 있죠. 요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어떤 형태로 프레이밍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이제 소개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의 기하학적 도용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 물론 이제 보기 좋은 이미지와 좋은 사진이 갖는 의미는 충돌이 됩니다. 물론 보기 좋으면서 내용이 있는 사진이 가장 이상적인 사진이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기하학적 패턴이라든지 선과 원형 또는 삼각형의 모양을 내 프레임 내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건 되게 사진에 있어서 기하학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예술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의 부분들이 도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밀브란트의 인물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누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형태도 보시면 얼굴이나 팔의 모양이 삼각형과 원형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큼 되게 다양한 형태로 사진가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게 기하학적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적용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 그럼 뭐 3분할로 찍어라, 뭐 프레임은 어떻게 해라, 유도 라인은 어떻게 가져가고 화면의 깊이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며, 그다음에 리듬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요소를 따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바라본다면 내 사진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요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조금 더 깊어지는 사진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학적 사진학교의 재학생들 사진이 이번에 월간 사진에 실렸는데요. 제가 제 원고를 활용하면서 네 분의 작가분의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작가는 이하영 작가의 긴 하루라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요 모양이 기하학적 요소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삼각형의 모습이 보이죠? 다음에 왼쪽 상단에도 삼각형이 보입니다. 가운데 틀을 하고 있는 사각형의 모양, 마른 목걸이죠. 모양 위에 수저의 부분과 젓가락의 선들의 부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몬드리안의 파이프와 안경을 연상시키는 케르티에 작품을 연상시키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기장의 하루를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진들도 보시면 여기 선풍기 팬의 원형과 인물의 원형, 얼굴에 그 옆에 있는 유기 틀의 원형 이런 것들이 잘 비치되어 있죠.
왼쪽의 사진은 사각형 틀 안에서 보시면 원형들이 다 이렇게 모양새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형과 사각형, 삼각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찍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디자인적 기본적인 가치인데 원형은 삼각형보다는 조금 더 완전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저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삼각형 부분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고 가운데 사각형을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많은 인파들이 있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건물의 한 벽이 털려져 나간 상태의 내부 부분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열차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유현동 작가의 벽이라는 사진입니다. 벽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각형을 잘 이용한 사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벽의 심리, 즉 현대인들이 만들어놓은 도시 건물에 있어서 사각형적 요소를 갖다가 프레임 섹션에서 어떻게 노출시켜서 사용하느냐. 즉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힘과 정사각형이 갖고 있는 힘은 다릅니다. 정사각형은 정적인 느낌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직사각형은 강한 안정감도 주기도 하지만 또 세로로 세워졌을 때는 또 불안한 요소를 가미하기도 하죠. 세 번째 작가 중은 선을 사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영희 작가의 닦다라는 닦다 청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일단은 판형은 1대1의 사각형 안에다가 이 날카로운 선들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선이 마치 창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청소도구 자체가 창처럼 보이면서 그 선에 대각선을 이루고 강력한 부분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더러움과의 맞섬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을 이용한 사진이고요. 이제 네 번째 작가의 최경도 작가의 지켜보다의 사진은 현대적 도시의 부분에 건물 위에 있는 눈의 원형적인 부분과 그 밑에 가설되어 있는 바 부분의 사각형, 그다음에 동그란 자동차 바퀴, 이게 전부 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기하학적 요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찍느냐라는 것에 적용되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